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 시간이고요. 오늘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또 제기가 됐고요. 거의 못을 박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겠죠. 우리도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변곡점이 지금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연관지어서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예. 금리 인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참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시장에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점도표와 함께 미국의 연방기금 선물 금리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 일단 약 1년 후, 그러니까 즉 2020년 6월 달에 금리값이 한 1.25에서 1.5%까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점도 수준을 나타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27% 정도가 이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강한 한 50% 이상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일단 이쪽으로 계속 기울기가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수준을 보게 되면 현재보다 한 1%포인트가 낮은 수치고요. 그러면은 분기마다 0.25%포인트씩 계속 인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한 앞으로 1년 동안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한 시장 참여자들의 한 30% 가까이는 보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금리 인하가 6월 달은 이제 18일, 19일이 FOMC 회의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벌써 6월 달부터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치가 35.8%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 7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 반, 우려감 반,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겠죠.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면서 미국 시장의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자리 잡는 모습들, 거기다가 중장기 대표적으로 10년물 미국 국채겠죠. 이쪽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위축되는 모습들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근데 연준의 입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경기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적절한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거기다가 고용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봤을 때 지금 물가 상승률은 일단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데 최근에 어떤 월별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소폭 올라오고 있는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금리 인하를 강하게 단행시킬 만한 물가 수준은 아닐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추이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실업률 추이 거의 사상 최저죠. 그러다 보니까 선뜻 금리 인하로 결정하기에는 아직 머뭇거릴 만한 지표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멕시코 관련된 관세 부과, 특히 만약에 멕시코 관세 부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합의를 잘해서 관세를 부과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또 문제인데 아마 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물고 물리는 관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제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장 충격을 소화한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높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여러 가지 충격을 소화하기 위한 변화다. 즉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금리 관련된 전망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물가지수 거의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기다가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일단 명목 GDP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GDP를 봤을 때 하강 기조가 뚜렷한데 만약에 금리를 그냥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정책 위반자들이 빠르게 대응하지는 않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미국이 금리 인하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약간 어거지로 따라가는 듯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은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